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파트 6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파트 6를 정말 못했었는데요. 제가 공부한 파트 6는 무조건 독해력이 답입니다. 독해력을 기르면 무조건 파트 6는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독해력만 기르다 보면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하게 되고, 전략적으로 파트 6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 문제 유형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뻔한 거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략을 세우고 공부만 잘 한다면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6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저는 문제 유형을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근어형 문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근어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한 번쯤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어근어형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자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신다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해석보다는 이거는 문법적 요소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품사가 들어가는지만 잘 공부하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사 문제입니다. 문장의 주어에 연관된 동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 태, 소일치 이 세 가지만 따져가지고 이 자리가 문장의 주어와 연관된 본동사인지 자리를 파악한 다음에 시제, 태, 소일치 이거 세 개만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본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주어와 소일치가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하시고, 시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힌트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힌트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만 따지면 되니까 나름 쉽게 나오는데, 보통 시제나 또는 수일치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와 수일치를 유념해서 공부하신다면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명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있던 그 자리가 앞선 문장에서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말하는 건데, 앞문장에서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복수 다수인지 이것만 잘 파악하시고 독해를 하신다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실 것 같아요. 따라서 대명사를 묻는 문장에서는 앞문장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걸 받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어휘 문제, 다른 단어가 나와서 그걸 선택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두 번째는 연결어 문제인데, 이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죠. 뭐 단어장을 보셔도 좋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연습하실 때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서 나온 4개의 단어를 꼭 외우고, 그 문제에 나온 4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의 단어가 시험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내 어휘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많이 외우도록 해보세요. 연결어 문제에서는요, 연결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앞문장, 뒷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제 연결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자주 나오는 연결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결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독해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역접인지 순접인지 아니면은 예시를 두는 건지 등등의 관계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연결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어만 잘 파악하시고 정리해 두신다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문장 넣기인데, 문장 넣기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봤고 실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앞뒤 문장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파트 6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해력이라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장을 넣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이 두 문장만 가지고 푸시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독해력이 정말 높아서 어떤 문장이든 잘 해석을 하고 독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전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내용에 가장 맞는 문장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정말로 내 실력이 높아서 앞뒤 문장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두 문장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전체 문단을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장을 넣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전체 문단을 다 읽고 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하는지 어떤 게 빈칸이 들어가는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독해를 잘 하셔서 쉽게 답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해력이 요하기 때문에 독해력을 높이시면은 정답률이 엄청 높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제가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표시에 따라서는 4개의 문제, 그러니까 한 지문당 2분에서 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분에 무조건 풀면 좋겠지만 문제마다 길이가 다 다르고 내가 잘하는 문법이나 내가 잘하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2분 안에도 풀더라고요.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4세트의 지문을 총 8분 정도에 푸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빨리 푸시면 좋겠지만 정답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느긋하게 두고 다 맞는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연습을 하실 때에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연결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독해력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은 연결어 또는 문장을 넣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우실 건데 차분차분히 문제 리뷰를 하실 때 내가 왜 이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넣었는데 답이 이게 아니었다 라고 검토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어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역접이란 연결어가 들어갔는데 답에서는 순접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런 걸 보고 하더라 라는 것과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해서 시제를 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 문장을 보니까 이 힌트를 보고 미래로 쓰더라 이런 식으로 답지가 제시해 놓은 답의 근거와 거리를 줄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해력은 다 문제를 푼 다음에 전체 지문을 한번 5번에서 7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은 정말로 어떤 문제 유형이든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회분 모의고사 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회분씩 끊어서 하루에 꼭 5회분씩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10회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너무 좀 양이 많을 것 같고 생각보다 개념들이 나름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한 해당 16문제가 나오는데 그 16문제가 모든 유형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하루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면은 약간 개념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으로는 하루에 총 5회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5회씩 푸셔가지고 천재 같은 경우에는 2일이면 되겠죠. 약간 파트 6가 부족하신 분들은 꼭 2일 동안만 파트 6를 공부하셔서 꼭 성적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률을 높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푸는 문제는 다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파트 6에서도 문법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5에 있는 문제에서 약간의 더 추가된 것도 아니고 약간 더 빠진 것도 아니고 파트 5 문제 중에서 문법에 대한 개념만 잘 아신다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로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파트 5에서 연장돼서 문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푼 걸 가지고 이제 답지와 비교해 보시면서 문법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는 문제는 진짜 다 맞자, 그리고 내가 연습했던 개념은 다 맞는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